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경영 CEO께서 이 나머지 5분의 팀장님들과 방금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 기업의 솔루션 개발 TFT를 완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5분들은 저마다 이 CEO의 의도를 완전히 해석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서로 돌아가서 고유한 업무 프로세스를 전개하면서 팀원들과 협업을 하겠죠. 근데 여기 지금 5분에 대한 모든 협업 케이스를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업부서 한 곳만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서 팀원과 팀장이 어떻게 협업을 해 나가면서 전개를 해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뷰를 바꿔봐야 되겠죠. 어떻게 바꾸냐? 오상식 팀장님 뷰로 오게 됩니다. 오상식 팀장님 뷰로 이제 왔고요. 이제 여기는 메인보드죠. 그러면 프로젝트 관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태스크 보드에 등록된 화면을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 기업의 솔루션 개발 TFT는 왜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좀 하나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태스크보드에 등록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의 수, 이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남이 자신을 초대했을 때, 지금 이경영 CEO가 오상식 팀장님을 요 제목 안에 솔루션 개발 TFT라는 제목 안에 초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이 된 거고요. 판매 프로세스는 오상식 팀장님 자신이 이제 직접 개설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해서 CEO의 의도를 해석을 하고 그대로 업무를 또 부서원들이랑 전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판매 프로세스를 하나 개설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개설한 프로세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안에는 오상식 팀장님께서 이제 메인이시겠죠. 그리고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팀장님께서 관리자로 계시고 김동식 대리와 마케팅의 이제 장거래 사원이 이제 구성원으로 참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아까는 프로젝트 제목 안에 그리고 카테고리가 하나 있었고 그냥 태스크 하나만 달랑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 구성만으로 그 TFT에 대한 업무 협의가 끝날 수 있는 구조였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여기 이 오상식 팀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업무 프로세스는요. 이 회사의 고유한 영업 부서만의 업무 프로세스들을 여기다가 다 나열을 해 놓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영업회의를 해서 신규 접촉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제안 단계, 제안을 했으니까 당연히 견적이 나올 거고 견적을 통해서 계약이 될 거고요. 또 계약을 통해서 이제 매출 구조를 잡는 이런 형태로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부서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건데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부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쪽에 연구부서가 될 수 있는 거고 생산부서가 될 수 있는 거고 영업부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끝에 관리부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서 조직의 장이 부서를 이 모든 프로젝트 룸 안에 집어넣어 놓고 한꺼번에 자신이 관리자가 돼서 이 프로젝트를 전개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부 부서의 고유한 업무 프로세스만 관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골자가 뭐냐면 일반 그룹웨어 게시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생각의 질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뎁스별로 프로젝트를 나눠서 구조화해서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기계 안에 차량이 있고 차량 안에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 안에 벤츠도 있고 BMW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그룹웨어와 게시판 같은 경우는 기계하고 차량밖에 관리가 되질 않아요. 그럼 차량 밑에 조직화돼야 될 내용들은 전부 다 똑같은 차량 레벨에서만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정리하고 구조화하기가 아주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매출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3분기니까 3분기 안에 7월, 8월, 9월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이 칸반보드에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카테고리가 들어와야겠죠. 여기에 3분기가 들어오겠죠. 그럼 3분기 안에 7월, 8월, 9월이 있는데 이를 태스크로 구현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로 다시 3분기 안에 7월로 구현할 수가 있고
8월이 7월 밑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되죠. 3분기 안에 8월로 구현을 해야 7월과 8월은 같은 동급의 레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시 9월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순식간에 매출 계획 안에 3분기 안에 7월, 8월, 9월이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7월, 8월, 9월 안에 사이트, 내가 이제 영업을 해야 될 업체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때 여기서 태스크로 갖다가 업체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편의상 A라는 업체로 이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B라는 업체, 그리고 9월 밑에는 C라는 업체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매출 계획에 3분기 안에 이 7월에 이 A라는 업체를 수주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랑 협업을 해야 되느냐, 누구랑 협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정을 갖고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이 A라는 업체가 영업부 판매 프로세스에서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지를 체크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안에서 모두에게 공지해야 될 내용을 노트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이제 첨부 파일, 로컬 PC라든가 드롭박스라든가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이 A라는 업체를 수주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로 여기서 뭔가 구현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상태 설정과 진행 중, 어떤 완료 태스크, 보류 중, 이러한 세 가지 조합을 통해서 진척도까지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여기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 도서관으로 따지자면, 이 도서관의 책장으로 따지게 되면 이 매출 계획 같은 경우는 이 책의 제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책의 장, 그리고 7월은 책의 절, 8월과 9월도 책의 절이 되겠죠. 그리고 A, B, C 같은 경우는 책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다 디테일하게 저마다의 역할을 가지고 조직화돼서 체계화돼야 되는데, 그룹웨어와 일반 게시판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매출 계획과 이 3분기, 이 1레벨, 2레벨밖에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이 밑에 3분기 밑에 조직화돼야 될 내용들이 전부 똑같이 여기서 한꺼번에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 어떤 레벨 간의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kanban 프로세스 보드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아주 심도 있게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뷰를 선택해서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칸반 보드를 선호하긴 하는데, 다른 분들은 거의 캔버스 뷰를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환을 했죠. 그럼 아까 워크플로 뷰에서 우리가 봤던 그 정보의 위계적 질서가 그대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버블의 형태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기 영업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신규 접촉 파이프라인이 있었고요. 제한 단계도 1차, 2차 최종 제한이 있었고,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견적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이 매출 계획 안에 3분기 안에 7월과 8월과 9월이라는 이런 그 위계적 질서가 버블로 그대로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4분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카테고리를 가지고 와야겠죠. 4분기를 여기다 넣으면 될까요? 여기다 넣어도 안 되겠죠. 여기다 넣어야 3분기하고 동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분기, 여기서 버블이 생기고요. 이때 마우스를 위로 올리시면, 휠을 올리시면 확대가 되고, 줄이시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제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신 상황에서 이리저리 드래그를 하시면 움직이시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놓고 포커싱을 하시고 이제 다시 확대를 하시면 이렇게 중심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안에다가 다시 10월, 그리고 역시 11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본능적으로 그냥 위계적 질서를 시각적으로 보시면서 여기서 구분지어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12월. 그럼 이 안에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끌어오는 게 이제 더 편하기 때문에 D업체 이 F업체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만들어진 이 위계적 질서, 매출계획 안에 4분기에 대한 질서가 워크플로우 뷰에도 그대로 호환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3분기 안에 7, 8, 9월이 아까 만들어진 내용이 지금 있는 걸 확인하셨고 4분기 안에 10월, 11월, 10월 그리고 D, E, F 업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셨어요. 그럼 이 안에서 이번에는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이미지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죠. 적절하게 사이즈를 정하셔서 반영된 걸 확인하셨고요. 이를 다시 캔버스로 가서 보게 되면 이미지가 삽입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한 페이지 협업창은 워크플로우 뷰와 캔버스 뷰 동시에 이제 같이 공유하시면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중간에 있는 띠, 이 글씨가 제목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띠 같은 경우는 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숨기셔도 나중에 보시면 이 이미지만 봐도 어떤 업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뭐 자유롭게 이동이 이제 또 가능하시고요. 이동이 가능하시고 또 이런 형태로 연관관계를 표시할 수가 있으세요. 그럼 굳이 열어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종속성, 이 화살표의 연관관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슈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누락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관리에서 하나의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워크플로우 뷰와 캔버스 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전환하면서 이제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 안에서 채팅을 지원을 합니다. 채팅을 매출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하였으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오아는 이 메신저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일체형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일반 그룹웨어가 가지는 이런 메신저와 프로젝트 관리, 이원화된 이런 체계에서 상실되거나 누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일체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프로젝트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메신저에서는 지금 나의 상태 표시를 자유롭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클릭을 하셔서 온라인과 자리 비움, 작업 중, 오프라인으로 이 기본으로 설정된 이 상태 표시를 통해서 어필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나의 상태를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중이라고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점심 식사 중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프로젝트를 버블 이런 보드 안에서 캔버스 뷰 안에서 관리를 하시다가 불필요한 내용을 이제 한꺼번에 보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생기시겠죠. 그때는 축소 버튼을 누르시면서 현재 참조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약간 좀 떨어져서 드문드문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은 레이아웃을 통해서
끄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 정렬이 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좀 더 직관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에피타이저 기능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플래너, 지금, 다음, 곧 이 3단계 처리를 해야 될 업무들, 이것은 이제 나의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권한 설정 기능이 있는데 우선순위 기능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지금 판매 프로세스를 하나 오상식 팀장이 만들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캔버스 뷰와 워크플로우 뷰에서도 동일한 이 내용으로 디자인만 변경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각각의 태스크마다 지금이라고 또는 곧, 다음이라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스크를 클릭하시면 아까 이제 처음에 한 페이지 이 협업창에서 말씀을 드릴 때 헷갈리실까봐 이제 말씀을 안 드렸고요. 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태스크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 태스크를 지금 관리할 거냐, 다음 관리할 건지, 곧 관리할 건지를 나의 입장에서 설정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구성원들이 있지만 이 구성원들한테 지금 이 큐리언트라는 업체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플래너는 나의 입장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태스크마다 이런 우선순위를 여기에다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들만 모아보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여기 내 플래너라고 메뉴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지금 바로 처리를 해야 될 업무, 그리고 다음 처리해야 될 업무, 곧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고요. 계획되지 않은 태스크들은 프로젝트의 태스크들은 있으나 지금, 다음, 곧 어떠한 설정도 되어 있지 않은 노멀한 태스크들이 이 왼쪽에 정렬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끌어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도 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따라서 지금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렸고요. 권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한 설정은 이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정말로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근데 아주 복잡해서 일반적인 그룹웨어라든가 문서관리 시스템 ERP 같은 경우는 권한 설정이 복잡해서 제대로 알고 활용을 하시는 케이스가 별로 없으세요. 하지만 아이오아는 디자인적으로 아주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 또한 아주 간편하고 쉽습니다. 지금 판매 프로세스 안에 이 프로젝트 룸을 만든 사람이 오상식이죠. 관리자로 계시고 그리고 김송식과 장글의 사원이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자 같은 경우는 기본 할당된 태스크 읽기 전용, 그러니까 자신의 팀들한테 이 관리자라고 써져 있는 사람은 권한 설정을 부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명칭, 그리고 카테고리, 태스크, 이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지우고 수정하고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이라고 써져 있는 이 장그래와 김동식 같은 이런 사원들은 팀장님이 만들어 놓은 판매 프로세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워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지금 뷰는 오상식 팀장님 뷰인데 장그래 사원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그래 사원이고 어떤 태스크라도 마음대로 눌러서 수정하실 수 있고 조정하실 수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팀원들이기 때문에 서로 선임이 후임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후임이 선임한테 또 요청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제 놓아져 있는 거고요. 다시 오상식 팀장님의 뷰로 와서 이번에는 장글의 사원을 할당된 태스크로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즉슨 장글의 사원이 할당되어 있는 태스크만 보이는 거죠. 이 판매 프로세스라는 이 프로젝트 룸에서 장글의 사원으로 뷰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까 많았던 태스크들이 일부
삭제가 돼서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장글의 사원만 들어가 있는 이런 태스크들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오상식 팀장님의 뷰로 와서요. 장글의 사원을 읽기 전용으로 놔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볼 수는 있는데 수정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장글의 사원으로 다시 왔죠. 그럼 뷰가 약간 흐려졌죠. 설정이 안 됩니다. 일정 설정도 안 되고요. 구성원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볼 수는 있으나 수정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관리자가 권한 설정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컨트롤 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판매 프로세스라는 이 영업 부서의 업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워크플로우 뷰 그리고 이 캔버스 뷰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메신저를 활용하실 수 있고 자유롭게 상태 표시를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 플래너를 통해서 내 입장에서 자유롭게 뭐 지금 처리를 하든지 다음 처리를 하든지 곧 처리를 하든지 이런 우선순위 관리와 권한 설정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또 하나의 뷰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워크플로우 뷰, 캔버스 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간트 차트 뷰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간트 타임라인을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 좌측에 카테고리와 태스크들이 보여요. 이것이 카테고리고 이것이 태스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방금 이 판매 프로세스를 워크 프로세스하고 캔버스 뷰로 이 버블 뷰로 봤는데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프로젝트 내용은 동일한데 다만 인터페이스가 간트 차트로 보여줄 뿐이에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태스크가 있는 그리고 태스크 안에 일정이 들어가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WBS 간트 차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보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분산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저마다의 일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관리자나 임원이나 대표 같은 분들은 조직 내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시계열적인 흐름으로 전체적인 작업 범위를 관리하시고 싶어 하시는 니즈가 생기신다는 거죠. 그때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날짜 순이에요. 날짜 순이면 이 표준 제안서 제작부터 하나씩 클릭을 하시면 쭉쭉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쭉 관리를 하시다가 중간에 여기서 뭔가 부웅 뜬 이 현상을 보시게 됩니다.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모든 업무가 다 빠짐없이 물을 흘러가듯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럼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유하고 인지하실 수 있게끔 중요한 이정표 표시인 마일스톤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신규 버튼에서 마일스톤을 클릭을 하십니다. 모두의 공유 인지사항 그리고 이것은 2차 제한으로 놓고 18일이나 19일로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로 놓고 시간은 뭐 설정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설정을 하시고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마일스톤 표시가 생긴다는 거죠.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공백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큐리언트 작업이 처리가 되고 바로 제넥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공유 인지사항을 통해서 제넥신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액티비티인 것이죠. 전후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역시 한 페이지 협업창이 나오게 되고 워낙 중요하니까
모든 영업사원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제넥신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큐리언트 업무가 끝나고 이 다이아몬드 표시를 인지해라.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협업 요소는 그대로 적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작업 범위와 시계열적인 흐름을 간트 차트로 한눈에 보시기 위해서 지금 이 간트 차트를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협업 툴에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관리와 메신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작업을 또 컨트롤하고 부서별로 누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선상에 와 있는지를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는 간트 차트가 아니면 좀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은 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뭘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분기별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연으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가장 보기 편하신 이 뷰를 설정을 해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일로 설정을 해놓고요. 지금 현재 날짜 순으로 되어 있지만 커스텀 설정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마다의 일정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간트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카테고리고 이것이 태스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태스크도 지금 얼마나 지연이 되고 있는지 자동적으로 알아서 계산을 해서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요. 그럼 이 안에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카테고리 버튼을 활용을 하셔서 여기에다가 유지보수 현황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색깔을 주실 수 있고요. 어차피 지금 이게 큰 스토리상 제품을 개발할 수가 없으니 아이오아 솔루션을 유통하기로 한 거고 유통을 하면서 이제 유지보수 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태스크를 만드셔야 돼요.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만드실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8월 유지 보수 현황으로 검색을 하시고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 바가 생겨난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한 페이지 협업창을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자유롭게 이제 늘리실 수도 있고 또 이 안에서 또 다른 프로세스 바를 생성을 해서 전후관계 설정을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진척도 설정을 원활하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직관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트 차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다른 뷰로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유지보수 현황과 8월 유지보수 현황이라는 카테고리와 태스크를 만들었는데 이 역시 워크플로우 뷰에 적용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현황 카테고리와 8월 유지보수에 대한 태스크가 생겨났죠. 이 역시 캔버스에도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유지보수 현황이 생겼죠. 그리고 8월 유지보수 현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뷰를 선택해서 관리하시기에 안성맞춤인 이런 솔루션이 아이오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필을 드립니다.